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야기할 내용을 스마트 양봉 맛보기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양봉에 있어서도 그 IT 기기를 응용해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센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글로벌 생육 감시 체계 개발이라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제가 약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하던 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인 콘텐츠를 올려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스마트 양봉 적용이 왜 필요한가? 그런 목표는 뭔가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양봉이라는 환경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제 없던 그러한 질병이죠. 특히 뭐 부적병이라든가 또 꿀벌응애. 오늘날 꿀벌응애는 이제 만병의 근원이죠. 꿀벌응애 때문에 여러 양봉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병충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뭐, 항생제나 살충제, 특히 이제 굴복이나 이제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 혹은 살충제를 사용하는데, 슬기제라고도 하죠, 응애약은.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이제 내성균주라든가, 내성 응애,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편 이제 꿀이나 프로폴리스, 기타 여러 가지 봉산물들이 이제 식품이라는 점에서 식품위생의 관점에서 이런 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양한 또 바이러스 질병들이 이제 상호 교환되면서 이제 뭐 우리가 키우고 있는 벌들이 바이러스 질병이 없는 것이 없는 봉군이 없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 질병 같은 뭐 적당한 예방법이나 치료제 같은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러므로 이런 질병 같은 것이 있을 때 조기 감지해서 조기에 치료 예방하거나 뭐 그렇게 격리를 한다거나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실행을 위해서 조기 감지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뭐 이런 미국 부적병이라든가 이제 내검할 때 보면 일일이 이거 다 들여다보고 이 막 벌 쏟아진 거 보세요. 이 막 또 보기에도 그렇지. 음, 아주 위생적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여기 보면 이제 항생제를 뿌리는 것 같은데 색깔 보니까 혹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인 것 같아요. 이 항생제를 뭐 무저병 예방을 한답시고 쫙 뿌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농장이나 이런 데 충매를 하기 위해서 벌들을 데려가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공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받아갖고 이제 수분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양봉에서 이제 꿀을, 꿀 생산을 위한 것보다도 이게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화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꿀을 포기한, 꿀을 포기한다면 모르겠는데, 봉산물로서 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근데 이렇게 다 쏟아붓는 거를, 미국에서도 이러더라. 뭐 우리도 이렇게 하지 하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그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뭐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약제 사용도 오남용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음, 가능하면은 조기에 질병을 검출한다든가 진단한다든가 벌의 상태가 어, 건강한가 이러한 것들을 뚜껑 열지 않고 미리미리 벌들의 그 통 속의 내용을 알아보고
보는 것이 이제 소위 그 스마트 양봉의 아마 근간이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IT 첨단 기법 접목이 필요로 하고요. 일일이 열어보지도 않고 이제 집에 앉아서 거기 그 데이터가 우리 이제 인터넷이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셀러폰이나 그 PC로 이제 데이터가 오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IoT라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 오브 싱이라 그러나 그 자체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아마 가공되는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볼딩 내부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갖고 이 범군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 약한가 혹은 뭐 질병이 있나 도봉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제 소위 그 스마트 양봉이라는 그 필요성, 스마트 양봉을 위해서는 IT 기법의 접목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나름대로 저희 연구 결과를 한번 소개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그 개념으로 보면은 벌이라는 게 자기 벌통, 그러니까 자기 동굴의 그 온습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체 밀도 이런 걸 이제 스스로 그 조절하는 이제 초개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얘들이 건전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벌이 그 생육하는 그 내부의 그 미세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되고 있다 그러면 어우 건강하구나. 질병도 없구나.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상태를 보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소위 속살피기 혹은 내검이라는 표현이죠. 뚜껑을 열어서 보는데 음, 보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뚜껑을 열지 않고도 그 센서를 통해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쇄라든가 이제 유비 뿔이 들어오고 있다든가 도봉이 왔네 혹은 분봉 날아가려 그러네 날아갔구나 뭐 이런 것들 그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침입했을 때의 그 소요, 이런 상태를 옆에 있어서 보지 않아도 집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새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상 상태 경보가 온다 그러면은 음, 아주 빠른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병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미세환경 조절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사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온도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뚜껑을 열고 또 그 미세한 온도의 변화 이런 거는 사실 전문적인 수십 년 한 양문가들도 사실은 표기 발견하기 좀 어렵죠. 이러한 것들을 이런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모트 이게 뭐냐면 멀리서 리얼타임, 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양봉장을 내가 집에서 안방에서 서재에서 컴퓨터 켜고 혹은 뭐 휴대전화기를 열고 보니까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 상황별의 처치 방법을 제안해서 동주들에게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문자나 SNS 등 통해서 경보를 보내준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내부 환경이 뭐 너무 덥다든가 하면 이제 온도를 좀 늦춰준다든가, 이 환기를 통해서 뭐 이런 장치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이 스마트 양봉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양봉에 관련된 연구 추진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취지를 적극 동의하고 연구를 준 기관이 있는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12년, 15년 또 15년에 또 토봉 토종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데 대한 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1차년도에는 이렇게 농림부의 지원 사업을 대행하는 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그 연구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제주대학교, 경기대학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산업체와 함께 공동 연구를 했고요. 2차, 3차 년도에는 이제 제주대, 경기대 그리고 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같이 음,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국가기관의 이런 시스템 적용을 위한 그 연구를 했었어요. 또 대전에 있는 아르고넷이랑 IT 전문 회사와 공동 연구를 했었죠. 그렇고 그래서 이 꿀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위 초개체라 그러는데 수포가린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유전 물질이 세포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세포들이 여러 개 모여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생명체죠. 그러니까 유기체, 뭐 사람과 같은 이제 최고의 그 고등동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세균이나 미생물 같은 어쩌죠 독립적인 유기체가 있는데 초개체라는 것은 이게 각각의 유기체가 하나의 집단을 이뤄서 음,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꿀벌이나 개미 같은 것이 그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꿀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왕벌이 생식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경계에 중요한 뭐 페로몬 물질 낸다든가 그런 거 하면 이제 일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운동기계, 소화기계 이제 다양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대신 그 암컷이면서도 생식 이제 포기했고요. 벌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생식하는데 주로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가을 되면 이제 쫓겨난다 이거죠. 예. 식량 축낸다고 쫓겨나는 비참한 형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초개체이므로 얘네들은 이러한 그 우리 사람 같은 저온동물이 그 체온을 항상 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그 이 초개체인 그 꿀벌들은 정상 환경 항상 유지한다. 꼭 필요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뭐 환기, 청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상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뚜껑 열어보지 않고 센서를 통해서 그러한 신호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구나. 근데 이상 환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데 이게 뭐 도봉일 때는 뭐 소음이 올라간다든가 부봉일 때는 이산화탄소 올라간다든가 이런 환경을 해석을 해서 그다음 대응체계 쭉그 데이터가 누적되면은 대응체계 수립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질병 그 징조, 그걸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요. 뚜껑 안 열어도 쭉 계속 신호가 온다는 거죠. 또 환경적인 발병 요인을 통제를 한다. 이상 상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덥다 그러면 그 개포가 자동으로 열린다든가 해서 그런 이상 상태 해소 일부분이나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온습도가, 이산화탄소가 그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상 환경 것을 조기에 확인을 해서 조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당연스럽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죠. 요런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러한 그 생육 환경 요소를 보면 어 우리 우리 양봉인들이 다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온도, 습도, 그다음에 진동과 소음, 의사소통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꿀벌들이 뭐 230 내지 270Hz의 그 날갯짓에 의한 소음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 이하가 나오면 이제 말벌같이 큰 그 곤충들이 내는 그런 소음이 디텍션 되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전반적 벌이 많으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소음의 그 강도. 다 죽어서 다 도망갔다 그러면 조용하다든가, 썰렁하다든가, 뭐 이런 그 요소들을 그 나타내는 지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페로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화학물질, 막 우리 질병에 관련되는 책이라든가, 그다음 암모니아라든가, 뭐 황화수소라든가, 뭐 썩으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그 지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센서가 나와 있어서 이제 적용을 해봤고, 이 페로몬이라든가 이런 특수화물을 섹션하는 센서는 아직까지 어디 있기야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나게 비싸겠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특히 요 네모친, 이런 것에 대한 센싱을 하고, 전반적인 볼통의 무게, 꿀이 많이 들어오고, 또 머리를 하면 무거워질 거고, 다 도망가고, 먹을 게 식량이 없으면 가벼울 거고,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도 여기 다시 한번 표로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꿀벌 자체가 발생하는 신호라든가 외부 요인에 의한 신호, 또 병원체에 의한 신호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해서 봉주들에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로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한 이제 센서를 이렇게 선정을 해봤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온도는 뭐 다 알다시피 되게 이제 육아 형성기, 에, 좀 놓고 볼까요? 그 어떤 그 습도, 외부의 습도에 관계없이, 온도와 습도에 관계없이 이 필요로 하는 온도를 얘네들이 만든다든가, 물을 뿜는다든가, 환기를 시켜갖고 이제 만들죠. 그래서 생리계 중요한 지표로서 온도, 습도를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또 적절한 이제 난방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진동을, 얘네들이 진동으로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벌은 가만히 보니까 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진동으로 의사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센싱을 해서 그 진동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의사소통뿐 아니라 비상시에 이제 이 소요, 이 벌들이 이제 대항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뭐 갑자기 시끄럽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구나. 일단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서서 별일 없겠지 하고 노는 거하고 무슨 일이 있지? 빨리 차 타고 가서 확인하자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기 대응이 가능한 거죠. 또 질병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썩고 어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부조병 같은 경우에 뭐 생수 썩는 비린내가 난다든가 이 애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단백질 변성이 되고 미생물 감염이 되고 해서 이 냄새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체계를 이제 센서로 디텍션을 하기 위한 그 시도가 들어갔고요. 중요한 질병을 보면 이제 이런 세균성 질병이라든가 진균, 바이러스, 원주, 다양한 이제 질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내부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그거를 이제 잘 조사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럼 뭐 온도가 떨어진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인 조처를 취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꿀벌의 질병이 참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소나 돼지나 다른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에다 집어넣거나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면 되는데 이 벌들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뭐 실험 삼아서 모기장을 쳐놓고 거기다 이제 벌을 벌똥 집어넣어놨더니 전부 천장으로 올라간 한쪽 구석에 몰려갖고 날아가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다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 그 모기장 속에 가만을 수도 없고 아니면 엄청난 사막에다가 데려가서 키우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발병이 됐다, 확산됐다 그러면 뭐 어떻게 슬쩍문하기도 이미 다 날아갔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자. 음, 이것이 이제 스마트 양봉에 있어서의 음, 중요한 목적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연구를 시작한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이 센서 노드에 센서를 장착해서 이러한 그 신호를 수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주고 인터넷에 보내주고 하는데 그다음에 작동시키는 그 유비퀴터스 센서 네트워크 USN이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소위 미들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양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볼통 속에 이런 그 신호를 센싱하는 장비를 꽂아놔서 여기 온스토, 뭐 암모니아, 음향,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놓고 그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이 신호를 받아서 모뎀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서 그다음에 서버를 통해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이 데이터들을 보내는 거죠. 뭐 초기에는 이제 직비 시스템을 썼는데 지금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셀러폰 그 휴대전화기의 그 방식이 아마 직비 무선 통신 같아요. 근데 뭐 로라 방식, 그러니까 로레인지 뭐 통신 이런 것들은 직비 방식보다 그 전압도 좀 덜 들고 또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좀 바꾸긴 했는데 뭐 우리 양본가들이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꽂아놨더니 데이터가 오더라. 그 정도. 근데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제 연구 과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온도, 습도라든가 이산화탄소, 소음,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통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오게 하고 근데 또 전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되고 또 이런 방식으로 볼동 하나하나마다 온습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라 그러나요? 그, 그 양본과의 그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 아무튼 편리한 대로 어, 입맛에 맞게끔 이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이 더 좋은 게 이 48시간 동안의 이렇게 변화가 한눈에 이 통, 이 통, 이런 식으로 하게끔 개발을 해봤죠. 그럼 이제 이런 센서를 어디서 센싱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볼통에 보면 이렇게 소비를 놓잖아요.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볼통 속에 이 센서 판넬을 어디다 넣냐, 이렇게 어디에 넣어야 일정하고 이 볼통 속에 있는 그 환경을, 음, 대표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한 500시간, 400시간을 관찰해 봤더니, 밖에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볼이 컨트롤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는, 첫 번째 맨 그 소문 쪽에는 첫 번째 그 소비가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비, 일곱 번째 소비, 그다음 아홉 번째 소비 이렇게 온도로 체크해 보니까 어 보통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소비에 이제 주로 이제 여왕벌이 있으면서 그쪽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에 있는 그 환경하고 맨 그 소문 쪽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의 그 온도 혹은 뭐 습도의 환경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센서 판넬을 여기다 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소비들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뭐, 소비 10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9장밖에 못 들어가긴 하는데, 되게 뭐, 이게 10장을 꽉 채워놓은 경우는 없고, 뭐, 여섯, 일곱 되면은 또 계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맞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센서를 놔가지고 이런 그 전자기파 같은 것들이 그 볼의 생육을 교란시키지 않나 봤더니 뭐 이거 있거나 말거나 여기다 또 집도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심각한 전자파, 생육을 교란할 정도의 전자파는 안 나는 것 같고 이런 기파를 소비처럼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으면 벌들이 신경을 안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봤더니 과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톡 튀어나온 걸 안쪽으로 집어넣으니까 좀 깔끔하죠. 근데 벌들이 여기 막 덤벼들지 않게 망을 씌운데
방충망을 씌웠더니 벌이 여기에 뭐 집을 짓는다든가 프로폴리스를 막는다든가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걸 넣고, 음, 소비를 넣고, 이제 벌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도 데이터 이제 보내주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요거는 벌통 12번 벌통, 요건 13번 벌통, 14번 벌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데이터를 좀 본 거예요. 이게 밖에 온도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하루에, 하루, 이틀. 근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내내 30, 한 뭐 3도, 5도, 4도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벌통의 온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에, 얘네들이 그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그 내부 환경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다면 이제 얘는 굉장히 그 건강한 봉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습도, 이산화탄소, 벌이 많으면 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이제 밤에 돼서 쭉 들어오면 올라가고 다 낮에 이제 꿀따로 나가면 또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초기에 이제 연구 초기 단계에 이제 화장실에 턱 앉으면은 음, 컴퓨터에서 이것부터 본다. 오늘 벌들 상태가 어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양봉장 가기 전에 이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소음. 물론 여기 그 당시에 이런 거 이제 명확한 그 뭐 에러가 나와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연구 개발 초기 단계의 데이터들입니다. 어떤 거는 또 불안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들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는데 또 이를테면 뭐 도봉이 발생했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무게 센서를 보니까 갑자기 이만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뭐 손도 안 대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누가 소비장을 빼내기 전에야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 도봉이 있을 경우에 이럴 수가 있죠. 도봉. 근데 그 밑에 2번 토종벌 벌통 7번 무게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양봉 벌통의 2번이 무게가 확 늘어났어요. 그 순간. 아, 요놈들이 가서 이 녀석 볼통을 공격해서 도봉질했구나. 이 뭐, 큰 재미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도둑이고, 요거 당한 거고, 엄청난 약국이었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시스템을 꾸렸는데, 요거는 40차 전국 양봉인의 날, 2014년도에 서귀포에서 양봉인의 날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발된 거 가져가서 이제 뭐 물어보대요. 좀 설명 좀 해주고, 2015년도에 그 세계 양봉대회 대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좀 발표했는데, 뭐, 내 영어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뭐 막 질문하는데 또 내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 예, 저 아저씨 무슨 질문했냐? 물어봤더니,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점점 더 이제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양봉론가들이 다 아시다시피 염세하고 이렇게 비싼 이자재를 이렇게 덜컥 선뜻 장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 개발했던 업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팔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 사업화 상품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가 지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음, 욕심 같아서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게 상품화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 아무튼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투자가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마땅한 대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기로 하고요. 후속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온도라든가 습도, 무게의 변화 뭐 이런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그동안
나왔던 이제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간략간략하게 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앞으로 더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드립니다.